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김주입니다. 오늘은 백수 기념으로 대만 회사를 4년 다니면서 느꼈던 한국 회사랑 다른 점, 그리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특이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회사마다, 사람마다, 부서마다 다 케바케인 거 아시죠? 제가 겪은 거는 대만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보니까 순전히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부분이고요. 뭐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비하하려거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시면서 아, 저런 데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원수가 2,000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해외 지사까지 포함된 인원수일 거고, 제가 있었던 타이베이 본사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한 500명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중에서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4년 동안 나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대만 회사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뭐지 이거? 짠지 말리나? 우선 아침부터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먹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만은 먹는 거 빼면 얘기 안 되니까. 오늘 아침에 회사에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다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대만 사람들이 아침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식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여는 자오찬 조식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뉴도 정말 다양한데 햄버거, 만두, 볶음면, 쌈빙 등등 그 갖가지 메뉴들을 회사에서 먹는 모습을 매일 아침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도 이제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사 플러스 아침 메뉴에 대한 얘기까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왜냐면 다들 아침에 이렇게 하나씩 아침 들고 출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에 아침 먹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라 저도 초반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 도착해서 아침 먹고 업무 시간 시작되면 업무만 했는데 뭐 업무 시작하고 나서 밥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냥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적응되고 나니까 개꿀. 두 번째는 물 마시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 데일리 필수품이 우산이랑 텀블러 또는 물통이에요. 대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백팩에 왼쪽에는 물통, 오른쪽에는 우산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침에 출근하면 줄 서서 물 뜨는 게 아침 루틴 같은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큰 물통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아마 2리터인가 3리터인가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아침에 떠다가 자리에 두고 그냥 하루 종일 마시는 거예요. 대만 살면은 대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물 많이 마셔라거든요. 감기 걸렸다, 몸살기 있다, 뭐 어디가 안 좋다 하면은 거의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물 많이 마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그 기본 건강 상식, 보편적으로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대만을 다시 돌아왔을 때 공항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정수기 옆에 있는 일회용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텀블러를 가지고 정수기 물을 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랑 같이 타이베이에서 내렸어요. 대만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만큼 대만 사람들은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뭐 어디서든 수시로 물 떠다가 마시는 게 제가 보기에 재밌었어요. 근데 또 찬물은 잘 안 마시더라고요. 찬물이 뭐 위장에 안 좋다는 그런 말은 저희도 들어보긴 했어도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찬물 마시잖아요. 특히 얼주가 겨울에도 아암에 마시잖아요. 대만 겨울이 한국보다 덜 춥긴 해도 나름 상당히 추운 편인데 겨울에도 제가 그냥 아암에 마시니까 그거 보고 놀라는 대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보면 이거는 점심뿐만 아니라 거의 몇 끼니마다 볼 수 있는데 대만이 음료수 종류도 다양하고 싸서 그런지 밥이랑 음료수를 그냥 세트처럼 같이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급 식당을 제외하고는 물을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미리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제 음식점 가서 같이 밥 먹거나 이러는 게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음식 배달시키는 거, 대만도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연휴 전날이나 금요일 이럴 때 좀 들뜨잖아요. 뭐 신나기도 하고, 특히 연휴 전날에는 아니면은 대박친다 그런 날에는 음식을 자주 시켜 먹어요. 음료수는 당연히 기본이고 튀김, 렌수지, 찌파이, 각종 디저트류, 어떨 때는 가끔 공동 구매를 해요. 뭐 지방 특산물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포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몇 박스를 받아와가지고 업무 시간에 나눠요. 뭐 그때마다 저래도 되나 싶긴 한데 저도 나중에는 적응되고 나니까 같이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주문한 날은 저한테도 좀 맛보라고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건 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부분인데 이거는 대만 내에서도 회사나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보다 확실히 자유로워요. 한국도 캐주얼 복장이 가능한 회사가 점점 늘어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캐주얼이라도 그 안에서 선이 있잖아요. 대만은 캐주얼이라도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반바지, 슬리퍼, 쪼리, 모자 다 빡가능했어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뭐 고객을 상담한다거나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장을 입기도 했어요. 하지만 폭이 넓어서 나름 신선했다는 거. 지금 우선 마트에 도착해서 장 보고 마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체감 기온이 40도인데 영상 찍는다고 걸어왔더니 죽겠네요. 한식 메뉴입니다. 뭐지? 뭐야 이건? 흉내를 낸 것 같긴 한데
망고다. 애플 망고. 제가 생각할 때 날씨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국에서는 생전 반바지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외출할 때. 대만에서는 특히 여름에는 반바지 안 입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긴 바지를 입었다, 옷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 물론 한국도 모든 여성이 다 화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여성들이 기본이라도 화장을 하고 출근하거든요. 대만은 한국에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해요. 물론 뭐 금요일같이 좀 약속을 주로 잡는 날에는 화장을 하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프리하게 다닙니다. 이것도 날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만 놀러온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 화장이 흘러내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만 여름이 특히 덥기 때문에 뭐 화장을 안 하는 여성들도 많지 않을까. 집에서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마스크. 대만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도 마스크 생활이 일반적이었어요. 듣기로는 예전 사스 때 피해를 엄청 크게 입고 나서 그 뒤로는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하는 게 생활화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직이든 회사 내근직이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비하하려거나 뭔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서로의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길거리, 백화점, 뭐 푸드코트, 언제 어디서든 트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여행 와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도 막 해버리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또 신기한 게,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손톱을 되게 잘 깎아요. 회사에서도 들어봤고 심지어 지하철에서 깎는 사람도 봤어요. 길거리는 당연하고 이 부분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치. 4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남자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종종 칫솔 들고 다니는 여직원들은 본 적은 있는데 남자 화장실 안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 한 번은 다른 부서 직원이 매번 점심시간에 닦고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너 하루에 양치 몇 번 하냐? 제가 당연히 새끼 먹으니까 3번 하지 이러니까 약간 신기해하면서 자기는 양치를 자주 하면은 이 건강에 안 좋다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남자 화장실에서 혼자 아주 쾌적하게 양치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음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차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이 엄청 자유로웠어요. 특히나 제 부서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도 쪼개서 쓸 수가 있었고 당일 아침에 사용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장기로 연차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좀 눈치 보이는 공휴일 뒤쪽이나 앞쪽이나 아니면은 금요일 거의 뭐 선착순 개념으로 그냥 쓰는구나 알았어 이 정도 수준?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대만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차 자체가 한국보다 상당히 적어요. 입사하고 나서 6개월 이상 돼야지 3일이 생기고요. 1년에서 2년까지 7일, 2년에서 3년까지는 10일. 거의 뭐 3년까지는 같이 그냥 일만 해야 돼요. 이게 좀 빡세긴 한데 연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편했다는 거. 이건 큰 장점 같아요. 그 다음은 지각 부분인데 상당히 관대한 느낌? 물론 지각을 하면은 본인 보너스에 영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각을 한다고 해서 눈치를 준다거나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만약에 본인이 지각을 하면은 아까 앞에서 30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연차 써서 지각을 퉁 쳐버려요. 그럼 뭐 보너스에도 영향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좀 신기하긴 했는데, 물론 뭐 심각하게 지각을 자주 한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지각하고 그렇게 연차로 돌려가지고 메꾸는 건 전혀 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 회사 내 부서마다 팀장마다 차이가 있긴 했어요. 그리고 퇴근 중요하죠. 정말 칼같이 했어요. 6시 땡 하면 컴퓨터 바로 끄고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직원들이 그래요. 본인 일이 끝났는데 상사 때문에 못 간다, 분위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거 전혀 없이 본인 일 끝났다 그냥 빠이. 거기다 재밌는 건 중국어 배울 때 사람 만나면 니하오, 헤어질 땐 짜이젠 이러잖아요. 대만에서 보통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에서는 니하오 짜이젠 잘 안 하고, 만나면 하이, 헤어질 때는 빠이빠이. 회사에서도 퇴근할 때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요. 그것도 굳이 팀장한테 퇴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기 주변 동료한테만 빠이빠이. 심지어는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데 인사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같은 사람한테도 인사를 몇 번씩 한다거나 이런 어찌 보면 웃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만은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쿨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아침이나 퇴근할 때나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저도 초반에는 좀 오해를 했거든요. 아침에 만나면 보통
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인사를 먼저 하고 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아 뭐지?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거였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심지어 회사 CEO가 저희 부서에 왔는데도 그냥 뭐 쳐다도 안 봐요. CEO가 먼저 말 걸면 이제 그때서야 말 몇 마디 걸고 돌아가도 그냥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비의 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만에서 생활했어도 대만 사람들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상사한테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요런 과는 아닌데 상사들이 나이가 좀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고개 인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대만은 고개 인사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손인사 야오 짜오 빠이빠이 뭐 나이 차이가 얼마 나던지 간에.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니까 나중돼가지고 되게 예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한국 사람들 자세는 제가 볼 때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나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대만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잘 안 물어보겠죠. 한국 사람들은 대화 좀 서로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 묻는 게 수서잖아요. 대만 사람들끼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어도 서로 나이 모르는 경우가 진짜 태반이에요. 제가 부서를 옮기고 나서 분위기 적응도 할 겸 초반에 친해진 직원들한테 이제 다른 직원 나이도 같이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그 직원은 그 부서에 온 지 3년 가까이 됐었는데 몰라요. 심지어 팀장은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돼? 몰라요. 3년이나 됐는데.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밖에서 알게 되는 대만 사람들도 제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 나이를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친구가 잘 돼요. 이게 좀 신기한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도 있고 존댓말이 있잖아요. 중국어에는 올려서 말하는 단어가 몇 개 있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존댓말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벽이 없다고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타이탄, 아이스, 세븐, 서브웨이 이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1, 2, 3 어떤 걸 생각하시든 다 틀렸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 대만 사람들의 영어 이름이에요.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대만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일상생활에서. 한국에서도 물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만나도 영어 이름으로 소개한다거나 보통 안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회사 안에서건 밖에서 만나건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영어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캔디, 애플, 체리, 베리, 키티 막 이런 각가지 음식과 캐릭터 이름과 대명사 이런 것들을 본인 영어 이름으로 사용해. 이게 외국계 회사라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로컬 회사든 외국계 회사든 영어 이름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 실명을 모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저랑 한 2년 넘게 근무한 친구의 실명을 몰라요. 왜냐? 2년 동안 그 친구 중국어 이름을 불러본 적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만큼 대만에서 영어 이름 사용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다. 그리고 영어 이름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어가 발음은 같아도 이게 단어가 다른 동음 이의어? 뭐지? 동음 이의어? 뭔 소리야? 동음 이의어. 어씨 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이름을 쓰기보다 그냥 쉽게 영어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 빠이빠이. 이 빠이빠이 아니고 이 빠이빠이입니다. 이번에는 빠이빠이란 말을 한마디로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명절날만 행하는 재래의식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절 때도 하고 매달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있는 행사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 그래요. 또 재밌는 거는 사업장이랑 가정이랑 하는 날도 또 달라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테이블에 갖가지 이제 음식 올려놓고 가짜 돈 태우고 내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 그날이 빠이빠이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 빠이빠이 얘기를 하냐면 동네 구멍가게든 큰 회사든 이 빠이빠이 행사를 항상 해요. 이 모습이 마치 강남 테헤란로 길바닥에 정말 길게 테이블을 깔고 음식 깔고 몇백 명 직원이 나와가지고 단체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빠이빠이가 이게 종교적인 행사는 맞거든요. 저는 무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하는 빠이빠이 항상 참석해서 같이 빌고 이랬어요. 어떤 종교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비는 거는 솔직히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참석해가지고 빌고 대만 사람들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빠이빠이 시즌에는 마트에서 과자랑 음료수 매출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과자 음료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밖에 음식들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긴 하거든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빠이빠이 종합 세트라고 해야 되나? 빠이빠이에 자주 사용하는 과자들 모아놓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직장 생활의 꽃이자 독 같은 회식. 대만은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해도 술을 안 마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첫 번째 있었던 부서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회식을 딱 한 번 했거든요. 제 팀장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했었던 건데 대만 회사 처음 회식이어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갔어요. 거기가 미국식 음식점이어가지고 기름지고 이래서 맥주가 굉장히 땡겼거든요. 술을 안 시켜요, 술을. 근데 그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만 회식이 보통 그래요. 술 없이도 그냥 많이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거를 회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재밌는 건 그때 회식을 목요일에 했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회식을 목요일에. 왜냐면 우선 술도 안 마시니까 다음날 업무에 지장도 없죠.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은 개인 시간인 거예요. 목요일날 회식한 거는 회사 사람들끼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같이 이제 약속을 잡거나 개인적인 날에는 이거를 잡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터치페이. 그날 되게 평소에 못 가본 음식점 가가지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터치페이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점심에 KFC나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켜서 밥 먹는 것도 뭐 회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굳이 돈, 시간, 에너지 써가면서 회식을 하는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만 회사에 꽃이 있습니다. 웨이야. 한국으로 치면 종무식이랑 신년회를 합쳐서 하는 개념인데 보통 대만 회사는 구정 전에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웨이야 시즌 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연말 보너스가 지급돼요. 거기다 이 웨이야 행사할 때 갖가지 상품 증정식 같은 게 있거든요. 1년치 회사 복지 비용을 이 날 하루에 그냥 다 때려박는 느낌이었어요. 듣기로 폭스콘 같은 대기업에서는 웨이야 1등 상품이 차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는 1등 상품이 뭐 아이맥, 아이폰, 최신 기종 이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쏠쏠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이런 복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웨이야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대만 직장인들의 이직 시즌이 시작돼요. 왜냐? 연말 보너스는 받아야죠. 전에 그만두면은 이 연말 보너스는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다수의 직장인이 이 웨이야 구정 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그 보너스 받고 회사랑 빠이빠이. 이제 앞부분에 이어가지고 대만은 보통 연봉 협상 개념이 좀 없어요. 한국은 연봉이 인상되든 동결이 되든 1년마다 얘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잖아요. 대만에서는 이런 연봉 협상이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제 주변 동료가 6년, 8년, 12년 이란 동료가 있었거든요. 좀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니까 임금이 전혀 변한 게 없대요. 승진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연차가 쌓여도 입사 때 월급이랑 돈은 똑같은 거예요. 휴가만 늘어나고. 보통 이직을 통해 가지고 몸값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대만 월급이 조금 심각한 게 제가 듣기로 대만 부모님 세대 20, 30년 전 월급이랑 지금 자식 세대 월급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전이 더 높았다고 할 정도로 임금이 거의 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빨리빨리 자기 능력 키워서 이직하는 것만이 본인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이랑 장비들을 가지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시력, 첨가 검사 이런 거 전부 다 했거든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회사 밖에 조그만 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와가지고 거기서 뭐 엑스레이 찍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매년 받을 때마다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요.